유형 16번 할 차례지. 이제 몇 개 안 남았고, 그 다음에 근해 분리. 유형 16번 2차 방정식의 작성. 아까 하던 거 계속 연장선인 것 같은데, 근각의수의 관계 역이용해서 이 방정식까지 했지. 유형 16까지 했고, 유형 17이지. 유형 17번 272번 문제 보니까 아까 이 문제처럼 하면 되는 거겠네? 그치? 저거 흉내 내서 방금 우리 테스트에서 한 점 9번 문제잖아. 네? 9번 문제 방정식 버전. fx 빼기 1이 우리는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얘의 근이 뭐니까?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근데 f가 2차식이라고 했지. 그리고 2차 계수가 1이다까지 있네. f가 2차 계수고 2차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x-알파, x-베타여야지.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근데 이거 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잖아. 이 식이 바로 이거지. 저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래서 fx식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아까 문제랑 같은 건데 사실 아까는 인수분해에서 한 거고 지금은 방정식에서 한 거고. 우리가 저 조건을 이용해서 저 조건이 똑같은 거잖아. f 알파도 1이고 f 베타도 1이다. 그러면 fx가 아니라 새로운 식을 잡는 게 좋지. 저렇게. 그 다음 유형 18번 이제 심한의 인수 정리를 이용한 근각의수의 관계. 275번 풀어보자.
문제 안 풀걸? 왜 풀어? 이 문제는 심하긴 한데 아까 문제랑 비슷해. 아까는 이렇게 숫자인 걸 해봤잖아. 그때 식 세로 만드는 거. 숫자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지. 근데 이게 베타라서 불편한 거야. 이게 알파라서 불편하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F 알파가 뭐 알파 마이너스 1이었어. 예를 들어. 그리고 F 베타가 베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식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식을 잡으면 인수가 뭐인 거야? 얘의 인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인수인 거지. 알파 대입해서 0 될 거고 베타 대입해서 0 될 거니까 인수가 두 개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베타라고 나와 있지만 바꿔야지. 알파가 들어있는 식으로. 얘도 알파라고 했지만 베타가 들어있는 식으로 바꿔야지. 바꿀 수 있는 방법 뭐겠어? 음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는 거지. 둘의 합이 2 곱이인데 우리가 분수 나오는 것보다는 분수 안 나오는 게 나오니까 합에서 우리가 변형하는 게 낫겠지. 베타가 2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2 마이너스 베타니까 얘는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겠네.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잡으면 돼? fx 얘는 이항한 거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을 잡으면 얘의 인수가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인수로 갖는 거지. 그리고 또 2차 식이라고도 했고 2차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식이 이렇게 끝난 거네. 그러면 이항하면 이제 fx 정체가 나오는 거지. 왜냐면 얘 식은 사실 이거잖아. 근이 이거니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래서 얘네들 이항하면 fx 식이 다 나오는 거지. 그렇게 구하면 된다. 사실 심하라고 했지만 아까 유형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정도야. 그래서 우리 저런 작업을 자유자재로 이제 할 줄 알면 돼. 아까도 당황해서 해봤으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숫자일 때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고 숫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문자 상태에서도 새로운 식을 잡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 도선고 문제 있네 저기. 근데 저거 너무 쉬운 건데 나머지도 다 쉬운 건가? 4개 다 쉬운 거네. 그냥 278번 얼른 계산해보고.
278번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네.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지. 실수 개수인 방정식에서 근이 차원이 더 높은 허근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켤레근을 갖는 거니까 1-2i를 근으로 가져야 되고, 그럼 근과계수의 관계 쓸 수밖에 없지. 더해서 마이너스 a니까 더한 게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곱한 거 둘 곱하면은 1-4i 제곱이니까 5가 되지. b가 5가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근으로 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7이네. 그럼 3이랑 마이너스 7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라는 거니까 2차 계수 1이고 1차 계수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지. 그래서 플러스 4x.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니까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냥 간단한 문제네. 나머지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우리 이제 근의 분리가 있는데, 우리 근의 분리 방학 때 했던 거 다 기억나지? 방학 때 다 배웠을 거잖아. 우리 근의 분리란 뭐 하는 거야? 근의 분리란 뭐 하는 거야? 근의 분리란 뭔지는 모르겠다면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게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는 방학 때 공부했을 건데 다 어디 갔어? 방학 때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 까먹더라고. 그리고 이거 2학년 때도 계속 써야 되는 내용인데 2학년들도 다 까먹어. 1학년 때 배웠는데 왜 까먹는지 모르겠어. 근의 분리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분리시키는 거야. 결국 근의 위치를 분리하고 싶은 게 근의 분리. 그냥 유형 이름을 저렇게 지은 거야. 내 맘대로 근의 위치를, 한 근은 뭐 어디 있고 얼마보다 작고 또 한 근은 어디 있고 뭐 얼마나 얼마 사이에 있고 이렇게 근의 위치를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 분리하고 싶은 게 근의 분리인데, 이제 근의 분리의 시작은 근이 양수이냐 음수이냐가 궁금했던 거야. 2차 방정식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 양수로 한정 짓고,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궁금했는데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찾고 싶은 거야. 어떤 조건이 있으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까? 어떤 조건이 있겠어? 두 근이 양수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겠지. 두 개의 근이 양수니까 양수인 거 두 개 더한 게 양수여야 되지. 또 양수인 두 근을 곱한 게 양수여야 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식이 나오니까 뭔가 조건이 생기고. 근데 이것만 써서는 안 돼. 왜 이것만 써서는 안 되냐면은 일단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일단 근부터 있어야 돼. 그럼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두 근이라고 그랬는데 왜 등호를 넣었을까?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중근도 두 근으로 쳐주는 거야. 그래서 등호를 꼭 넣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다면 등호를 넣으면 안 되겠지.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이 두 근 했으면 중근을 포함하는 거라서 등호를 꼭 넣어야 돼. 시작은 이거였어.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하고 싶어. 비슷할 것 같아. 두 근이 모두 음수의 조건은 뭘까? 얘도 두 근의 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두 근의 합이 음수여야 되겠네. 음수 두 개 더했으니까 당연히 음수.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 되지. 음수 두 개 곱했으니까 양수. 그리고 얘도 일단 이런 얘기 하려면 근부터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쓰면은 두 근이 모두 음수의 조건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하고 싶은 게
이제 별개로 따로따로 한 근이 양수고 한 근이 음수일 때 양수 한 근, 음수 한 근을 가질 때 조건을 해보고 싶어. 그럼 일단 얘도 아까 1번, 2번의 경우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려고 두 근의 합을 해보고 싶어. 근데 두 근의 합이 어떨까 얘는? 두 근의 합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면 저 결과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0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 따라서 얘는 쓸 수 없는 거야. 두 근의 합은 조건으로 쓸 수가 없어. 하지만 두 근의 곱은 쓸 수 있겠지.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면 두 개 곱해서 음수일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도 판별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일단 근이 있으려면 판별식이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르겠지. 하나 양수 하나 음수니까.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돼. 얘는 생략할 거야. 얘는 왜 생략할까? 판별식을 생략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 판별식의 계산 과정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겠지. 근데 b제곱은 뭐 양수니까 됐고 b제곱은 항상 양수. 그 다음 ac 부호는 어떠겠어? 지금 상황에서 두 근의 곱이 음수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 a분의 c가 음수야. 그러면 ac도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 뺐으니까 계산 결과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야. 얘가 생략해도 틀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을 쓸 필요 없어.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시간 낭비야. 안 써도 되고 두 근의 곱 조건만 쓰면 돼. 일단 시작은 이렇게였어. 근이 양수이냐 음수이냐 이런 게 궁금했는 건데 이제 이걸 확장해야 되겠지. 우리는 양수, 즉 0을 기준으로만 궁금한 게 아니야. 0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같은 거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차원이 좀 한 단계 높아졌어.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처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하고 싶네. 그럼 얘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을 활용하면 왠지 될 것 같아.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어쨌든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는 말이니까 그걸 흉내내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 그러면 쟤를 흉내내서 어떻게 할까? 얘는 두 근의 합을 뭐라고 불러? 두 근의 합을 둘 다 1보다 크니까 2보다 크다로 해볼까?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둘 다 1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다. 또 뭐 판별식 해야 될 것 같아서 판별식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 근데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왜 하면 안 될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를 풀려고 두 근의 합이 2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이 1보다 크다를 풀면 안 돼. 왜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풀려면 얘면은 얘가 될 거고 또 얘면은 무조건 얘가 된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해.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건 맞아. 근데 이렇게 된다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게 아닐 거야. 예를 들면 얼마면은 저게 되겠어. 저 조건에 만족하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래. 예를 들면 얼마일 때? 마이너스 더해서 2보다 크고 곱해서 1보다 큰 거를 만족하는데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닐 거야. 그런 예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더해서 2보다 커야 되고 곱해서 1보다 커야 되는데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닐 거야. 그런 예시가 있어. 하나가 엄청 크면 되지. 하나가 뭐 100이고 하나가 2분의 1 이 정도 되면은 더해서 2보다 크고 곱해서 1보다 큰 거 맞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얘를 양수 따라서 우리가 못 풀어. 그럼 새로운 풀이법이 필요해. 그래서 등장한 게 본격적인 근의 분리인데 이제 방정식에서 해결책이 없어. 지금까지는 방정식 안에서 어떻게든 하고 싶었던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도 쓰고. 이제 방정식에서는 도저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방정식에서 불가능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함수로 가져와야 돼. 그래서 2차 함수로 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럼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건 함수 입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랑 같아?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함수로 상황을 넘겨오면 함수의 그렇죠. 정확히 Y X축까지. x 절편이잖아. y 값이 0일 때니까. 결국 얘는 두 x 절편을 말하는 거야. 아까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걸 푸는 거나 함수에서 두 개의 x절편이 모두 1보다 크다를 푸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함수에서는 해결책이 있어. 함수에서는 어떻게 풀까? 푸는 방법은 웬만하면 우리 문제가 원하는 상황을 먼저 그려놓고 그 그림을 맞춰가는 게 좋아.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2차 함수의 x절편이 둘 다 1보다 커야 돼. 1이 어딘가 있을 거야. x절편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기길 원하는 거지.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한 조건을 이제 생각하면 돼. 우리 방학 때 다 배웠잖아. 세 가지 쓰는데 세 가지 뭐였어? 배웠을 건데 일단 우리 함수값 조건을 써야 돼. 함수값 조건이라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한 얼마일 때 함수값이 어떻다는 조건이야. 그럼 우리가 이 그림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나와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1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1일 때 함수값을 봐야 되는 거야. 1일 때 함수값이 어때야지 저런 그래프 모양이 나올 수 있어. F1, 1 함수값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면 돼? F1이 0보다 크다. F1이 0보다 큰 상태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쓰는 거야. 근데 이 조건 하나로는 부족해. 왜 부족할까? 얘를 만족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올 수 있어서 그래. 예를 들면 일단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건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럼 두 번째 무슨 조건 써야 되겠어? 두 번째 판별식 써야지. X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함수값 다음에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야. 판별식 써서 얘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등호 넣어야 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등호를 빼야 돼. 그럼 얘네 두 개로 충분하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안 돼. 얘네 둘을 만족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 예를 들면 얘네 둘을 만족하는데 저런 그림이 아니야. 어떤 그림이 나올까? 위로 볼로. 지금 아래로 볼로 한정 지었어. A 양수로 한정 지었고 F1일 때 함수값이 양수 X축이랑 만나야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저런 그림이 안 나와. 저런 그림이 안 나오고 왼쪽에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이 양수. 축, 대칭축 쓰는 거야. 그래서 한판 대 쓰는 거라고 배우지 않았어? 방학 때 쓸 거잖아. 그네 분리.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그래서 함수값 하면서 대칭축 쓰는 거야. 그럼 대칭축, 우리 대칭축 외워야 되지. 매번 완전제곱 변형할 거 아니야.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 어때야지 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어. 1보다 커야 돼. 대칭축이 1보다 크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쓰는 게 근의 분리인 거야. 무조건 이 순서로 써야 돼. 왜냐하면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럼 얘도 비슷해 이제. 그냥 귀찮으니까 근이라고 부를게. 함수지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풀고 싶어. 얘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써야 되는 조건은 첫 번째 함수값 조건이지. 당연히 함수값 조건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 1밖에 없잖아. F1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F1이 저 그림처럼 되려면은 양수여야 돼. 근데 함수값 조건 하나로는 부족할 거야. 왜냐면 F1이 양수다고 해서 무조건 X축이랑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얘도 판별식이 필요해. 또 함수값 조건, 판별식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얘네를 만족한다고 무조건 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1의 오른쪽에 생길 수가 있잖아. 따라서 얘도 대칭축 조건을 써야 돼. 대칭축이 1보다 작다는. 그래서 이 세 개를 쓰는 거야. 그럼 좀 더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이번에는 한 근이 1보다 크고 한 근이 1보다 작다. 얘를 풀고 싶어.
그럼 얘도 똑같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을 나오길 원하는 거야.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한 조건, 첫 번째 함수값부터 써야 되지. 함수값 조건 F1이 음수이다 썼어. 그럼 그 다음에 판별식 써야 될 것 같고 대칭축 써야 될까 싶은데 나머지 안 써. 얘는 판별식 대칭축을 안 써. 왜 안 쓸까? 우리가 아까 이 세 개 조건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로 부족했기 때문이야. 얘가 안 나와. 다른 애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머지 추가 조건들이 계속 필요했어. 근데 얘는 아니야. 함수값 조건 하나만으로 무조건 이런 그림이 나와. 다른 그림이 안 나오고. 얘는 왜 그럴까? F1이 음수야. 음수일 때 점 하나 찍어봐. 이 점을 지나는 어떤 2차 함수일 거야. 근데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지금 아래 매다 최고차항이 양수라서 볼록인 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음수면 언젠가는 오른쪽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럼 언젠가는 무조건 1보다 큰 근이 무조건 생겨. 또 왼쪽도 마찬가지야. 현재 음수면 왼쪽으로 갈 때도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무조건 1보다 작은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 따라서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은 거야, 얘는. 그래서 얘는 함수값 조건 하나만 써.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금액을 연습하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조건을 찾아봐야 돼. 그 다음 4번 문제 우리 뭐라고 만들어 볼까?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문제 만들어 본다면 두 근이 모두 100보다 크다. 아까랑 상황이 같으면 하는 의미가 없지. 지금 둘 다 얼마보다 크다 해봤어. 둘 다 얼마보다 작다 해봤어. 하나가 얼마보다 크고 작다 해봤어. 또 뭐 해볼 수 있어? 두 근이 모두 P2에 있을 고제를 보고 하고 있지. 두 근이 모두 1과 3이라 그럴까? 1과 3 사이에 있을 조건 해보고 싶어. 얘도 똑같아. 푸는 방법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놔야 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1과 3 사이에 x절편이 두 번 생기라는 거야. 이렇게 되길 원해. 그럼 써야 되는 조건. 먼저 함수값 조건부터 가야 되지. 함수값 조건은 얘는 현재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숫자들. 근데 숫자가 하나가 아니지. 그래서 함수값 조건이 두 개인 거야. F1도 함수값 조건, F3도 함수값 조건. F1 양수, F3 양수지. 그럼 얘는 아까처럼 나머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안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처럼 판별식 대칭축을 써야만 할까? 그걸 생각해보자면 얘는 어때? 얘는 써야 되겠지. 왜냐면 무조건 근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F1 양수, F3 양수인데 무조건 X축이랑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 위에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판별식 써야겠지. 또 이 두 개로 부족할 것 같아. 왜냐면은 얘도 지 맘대로 다른 데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도 대칭축 조건을 써야 돼. 대칭축이 1과 3 사이에 있다라는 대칭축 조건까지 써야 돼. 그래서 세 개를 다 써야 되는 거야. 또 문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이제 더 이상 교재 없지. 자기들대로 만들어서 본인이 연습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완벽해지지. 아무렇게나 만들어봐. 뭐 만들어요? 에? 자기가 만들어서 조건을 써봐야지 연습이 되고 완벽해지지. 두 근이 모두 1과 100만 사이에 숫자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잖아. 상황을 바꿔야지. 왜 문제를 만드는 걸 못할까?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지 않아? 두 근은 1과 3 사이에 있고 그치. 두 근은 2와 5 사이에 있고 뭐 그런. 근데 걔네들끼리 겹치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고 또 한 근이 겹치면 안 되게 뭐 4와 6 사이 이 정도로 해야지 만들려면은. 그럼 이제 조건 찾아볼 거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그려. 1, 3, 4, 6. 저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기를 원하냐면 1과 3 사이에 x절편 나오고 4랑 6 사이에 x절편이 나오기를 원해.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야. 그럼 함수값 조건 써야지. 얘는 함수값 조건을 여기 있는 숫자들이 4개니까 4개 다 써야 돼. F1 양수, F3 음수, F4 음수, F6 양수. 함수값 조건 4개.
그럼 그 다음에 판별식 대칭축을 안 하고 싶은데 어떨까? 얘는 아까처럼 안 해도 될까? 아니면 해야 될까? 얘는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될까? 우리가 근해분리에서 한판 대에서 함수값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가 이거인 거야. 왜 그러냐면 함수값이 음수인 조건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 할 필요 없는 거야. 함수값 조건이 음수인 게 안 나오면 끝까지 다 해야 돼. 판별식 대칭축을. 근데 함수값 조건이 음수인 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 나머지 할 필요 없어. 얘도 그래.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아까처럼 점 찍는 거야. 1일 때 양수 조건이 있어. 3일 때 음수 조건, 4일 때 음수 조건, 6일 때 양수 조건이 있어. 1일 때 양수고 3일 때 음수면 우리가 저 2차 함수가 무조건 얘랑 얘 사이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면서 무조건 1과 3 사이에 x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1일 때 양수, 3일 때 음수인데 이어져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4일 때 음수고 6일 때 양수니까 얘네 이어가려면 무조건 4랑 6 사이에 x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항상 나와. 다른 조건 필요 없이. 그래서 함수값 조건 하나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근해분리야. 사실 별거 없어. 그래서 근해분리는 한 판 대 쓰는 건데 함수값 조건을 가장 먼저 해야 돼. 왜냐면 함수값이 음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나머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런 근해분리 문제는 무조건 저렇게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먼저 스케치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 판 대 순서로 조건을 쓰는 거야. 유형 1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여기서는 아직까지 부호니까 양수음수라는 얘기하고 있어. 그럼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근을 양수음수 얘기할 때는 근해분리 쓰는 거 아니야. 근각의수의 관계랑 판별식 쓰는 거야. 근해분리 쓰면 더 복잡해져. 물론 써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는 우리 근각의수의 관계 할 거고 그게 아니라 다른 숫자 기준이면 이제 그때가 근해분리야. 이 82번은 계산 과정에서 아마 2차 부등식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단원상은 뒤에 단원이지만 사실 우리 다 배운 거니까.
먼저 지금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 그럼 우리 근해 분리 안 할 거야. 근해 분리는 양수 음수냐가 아니라 어떤 숫자 기준일 때 근해 분리 쓰는 거고, 물론 근해 분리 써도 되는데 그냥 얘는 근각계수 관계가 더 편하고 빠르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어쨌든 근이 양수야. 그러면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지금 2n-1일 건데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하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저건데 곱도 양수여야 하지. 그 다음 판별식도 해야 되겠지.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짝수니까 4분의 D로 계산하면 판별식은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에 쟤네들 판별식이 서로 다른이니까 0보다 크다. 등호가 없어야 되지. 결국 이거 세 개를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사실 별거 없네. 2로 약분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m이 1보다 크다. 일단 하나 나왔어. 두 번째는 2차 부등식 풀어야 되긴 하지. 마이너스 1 곱해서 부등호 바꿔놓고 인수분해가 1, 2로 되니까 1부터 2까지 풀었어. 그 다음 판별식은 얘는 제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개해서 이거지. 그럼 2m 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3인데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여. 2, 1,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되는 거 맞지? 근데 얘는 0보다 크다니까 우리 2차 부등식 다 배웠잖아.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게 세 번째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써야 돼. 바로 눈으로 보이면 되고 안 되면 수직선 그리면 되고. 근데 이 정도는 눈으로 보일 것 같은데 공통 범위 어떻게 잡으면 될까? 공통 범위는 세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어려워. 우리가 두 개씩 하면 돼. 어떤 거 두 개 먼저 공통 범위 잡아볼까? 잡기 쉬운 거. 얘네 둘 먼저. 얘네 둘의 공통 범위는 뭐겠어? 둘의 공통 범위는? 네모가 크고 이거가 근데 밑에 것이 공통 범위지. 그럼 다시 얘랑 얘의 공통 범위지. 얘를 생각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 세 번째가 두 개의 파트인 거지. 또는 두 개 파트인데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먼저 얘랑 얘의 공통 범위 생각하고 또는 얘랑 얘의 공통 범위 생각하면 돼. 먼저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없지. 얘는 1보다 큰데 얘는 1보다 작잖아. 공통 범위가 없네. 근데 얘랑 얘는 공통 범위가 생기겠지. 공통 범위가 2분의 3부터 2까지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눈으로 안 될 때는 수직선으로 반드시 그려서 실수 없이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단원이야. 근데 양수 음수일 때는 근해 분리라기보다는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거야. 유형 2번. 또 계속 비슷한 것들이지. 이 단원들은. 쌤, 저 화장실 좀.
287번은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아까 했던 거. 아까 원래는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우리가 합은 알 수 없다 그랬어. 곱은 할 수 있지. 곱은 근각계수의 관계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 곱이 음수여야 되지. 서로 다른 부호 양수 하나 음수 하나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판별식은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어서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원래는 이게 끝이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던 거지.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 그럼 양의 근이 음의 근보다 커야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조건이 있는 셈인 거지. 양수인 게 음수인 것보다 절대값이 크면 둘 더해서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써야 되는 문제인 거야. 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 때문에 1차 계수 제가 나올 거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지. 얘는 2랑 5니까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그 다음 쟤는 4보다 크다네. 그럼 둘의 공통범위를 답으로 써야 되는 거지. 둘의 공통범위는 5겠네. 5보다 크다. 답은 5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이제 유형 3번. 이제 유형 3번이 본격적인 근해 분리인 거야. 이제 더 이상은 양수, 음수 분류이 아니라 특정 어떤 숫자에서의 위치니까. 이제 근해 분리를 꼭 잘 써야 돼. 291번. 이건 어디까지예요? 근해 분리. 몇 문제 없어. 아까 다 설명했던 개념을 글쎄. 네. 근해 분리 문제. 일단 무조건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 우리는 지금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으니까 이런 모양을 원해. 또 가장 먼저 우리 함수인데 함수값부터 써야지. 함수값 조건. 여기서 나와 있는 숫자는 2밖에 없잖아. 2의 함수값인 거야. 함수값 조건.
FE가 어떻다.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FE가 양수여야 한다. 2 대입해야지. 4 마이너스 4 곱하면 이건가? 이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0 이지. FE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네. 따라서 A가 10보다 작다 이거야. 일단 하나 생겼어. 이거 하나로 부족해. 아까 얘기했잖아. 함수값 조건이 음수인 게 하나라도 나올 때는 나머지 안 쓴다. 근데 함수값 조건이 음수인 게 안 나오면 끝까지 가야 돼. 왜냐면 이걸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야. FE 양수라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왜냐면 근이 없을 수가 있잖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별식이 필요한 거야. 판별식 짝수니까 4분의 D 계산하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거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8A니까 10A 플러스 16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은 등호 넣어야 돼. 그럼 얘는 인수분해 2, 8로 되지. 그래서 2보다 작고 8보다 크다가 두 번째겠네. 얘로 부족해. 왜? 함수값과 판별식 됐다고 무조건 얘가 아니라 x축이랑 만나기도 하고 FE 양수기도 하는데 오른쪽에 생길 수도 있잖아. 이런 걸 방지하려고 세 번째 조건이 대칭축도 써야 되는 거지. 세 번째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절반이잖아. 부호 바꿔서 절반이니까 대칭축이 a-4. 대칭축이 2보다 작아야지. a가 6보다 작다 이거야. 다 됐네. 이거 세 개 공통범위 답으로 써야 돼. 그럼 공통범위 뭐가 나오겠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2보다 작고 이거 하나지. 세 개 전체의 공통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게 근해분리 문제인 거야. 별거 아니야. 정형화돼 있어. 한 판 내 쓰는 거고 함수값 조건 음수 나올 때는 함수값만 쓰는 거고. 마지막 기출문제. 대강 한대보고니까 한대보고 거 해볼까? 296번. 장비 밑에 하자. 한대 무엇고 하자. 일단 우리 원하는 그래프부터 그려봐.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이 1보다 크니까 우리는 저런 그림이 나오길 원해.
함수값 먼저 써야지. f-1과 f2를 계산해야 돼. f-1은 -1 대입하면 1, -1이니까 플러스 돼서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 빼기 3이겠네. 3k -1이겠네. 함수값 얘가 음수지. f1은 1 대입하면 1 -2k -1 플러스 k 빼기 3이니까 -k -3이네. 이 f1도 저렇게 되려면 음수지. 함수값 조건 음수 나오면 뭐라 그랬어? 나머지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얘만 하면 끝나. 그러면 k가 3분의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바로 공통 범위가 이거 되는 거지. 그럼 왜 나머지가 필요 없냐? 다시 마지막으로 보면은 함수값 조건이 음수인 게 나와버렸어. -1일 때 음수 어딘가 점 지나야 되고 1일 때 음수 어딘가 점 지나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언젠가는 1 오른쪽에서 x축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1보다 큰 근이 무조건 생겨. 또 -1 왼쪽 입장에서도 음수였으면 언젠가 올라가야 되니까 -1보다 작을 때 언젠가는 x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조건 필요 없이 무조건 이 조건으로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인 거지.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 불리한 우리 296번까지 숙제로 하고, 이번엔 숙제가 양이 많지 않으니까 문제 수가, 그래서 앞에 숙제 안 한 것들 다 잘 채우고